여러분은 아침에 알람을 끄고 가장 먼저 뭘 하나요? 스마트폰을 열어 새로운 갖고 싶은 것들을 확인하는 건 아니시겠죠? 오늘은 19세기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와 함께 2025년 소비주의의 함정을 파헤쳐보자. 세계는 우리의 표상이고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라는 그의 말은 200년 전 우울한 철학자가 던진 메시지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울림을 주는지 알아본다. 소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던질지 영상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소비주의 속에서 느끼는 고립된 사고의 고통부터 이야기해보자. 2025년 현재 우리는 물질적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새 스마트폰, 명품 가방, 최신 AI, 홈 어시스턴트 등 많은 것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우리도 지난주에 신형 스마트 안경 광고를 보고 이거 없으면 인생이 불편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웃기지 않은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물건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말이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쫓다 보면 오히려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새 전기차 사진을 올리면 우리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다. 직장 동료가 최신 홀로그램 TV를 자랑하면 우리 평범한 TV가 구식처럼 느껴진다.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2024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본 후 87%의 사람들이 비교 불안을 경험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불안이 평균 3.5시간이나 지속된다는 점이다. 왜 이런 고립이 생길까? 첫째, 사회적 압박 때문이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소비하지 않겠다고 하면 구두쇠나 별난 사람으로 보인다. 마치 피자 파티에서 우리 피자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색한 상황이 된다. 둘째, 즉각적 보상의 부재 때문이다. 물건을 사면 도파민 폭발이 일어나며 잠깐 기쁨을 느끼지만 욕망을 내려놓는 건 도파민 보상은커녕 금단 현상까지 겪게 된다. 소비를 줄이는 건 마치 달콤한 케이크 대신 브로콜리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지력이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은 케이크와 브로콜리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역사적으로도 물질적 욕망과 깊은 사고가 고립을 낳은 사례가 많다. 18세기 산업혁명 시기를 떠올려보자. 당시 사람들은 기계와 공장이 만들어낸 상품에 열광했다. 처음으로 대량 생산된 면직물, 도자기, 금속 제품 등 이전에는 왕족이나 귀족만 가질 수 있었던 물건들이 중산층에게도 가능해진 시대였다. 하지만 역사학자 E.P. 톰슨의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물질적 풍요를 줬다가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루 14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며 더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 노동했지만 정작 가족과 보낼 시간은 없어졌다. 요즘 우리가 더 좋은 차를 사려고 야근하며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놓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또 17세기 철학자 바리우 스피노자는 신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며 인간 중심의 철학을 제시했지만 당시 사회에서 심하게 배척당했다. 그의 책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파문까지 당했다. 당시 사람들에게 스피노자의 생각은 너무 급진적이었다. 지금 누군가가 스마트폰 없이 살자고 주장하면 정신 나갔냐고 물을 것과 같은 상황이다. 19세기 초월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소비주의를 비판하며 월든 호수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했다. 그는 월든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치품과 소위 생활의 안락함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의 고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의 책을 고전으로 읽는다. 이런 사례들은 깊은 사고가 처음에는 고립을 낳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쇼펜하우어도 생전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도 소비를 줄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짠돌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50년 후엔 선견 지명이 있었던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자. 사실 쇼펜하우어는 성격이 꽤 까칠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웃의 소음에 극도로 예민해서 소송까지 걸었다는 일화가 있다. 어쩌면 그가 요즘 시대를 살았다면 SNS에 층간소음 극혐 해시태그를 달고 매일 분노의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 까칠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 철학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준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근본이 욕망, 즉 의지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지루함이 찾아온다는 점이다. 이건 마치 넷플릭스에서 새 시리즈를 다 봤을 때 느끼는 공허함과 같다. 파이널 시즌을 보고 이제 뭘 봐야 하지? 라며 허탈해하는 그 느낌, 바로 그거다. 2025년 소비주의에 적용해보면 새 아이폰을 사면 잠깐 기쁘지만 곧 더 좋은 모델이 나와 다시 욕망이 생긴다. 애플이 매년 9월마다 신제품을 발표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욕망 주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끝없는 욕망의 고리를 끊으려면 예술, 음악, 철학 같은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라고 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이른다고 봤다. 여러분도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모든 걱정을 잊은 적 있지 않나요? 우리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실 때 세상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낀다.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로부터의 해방 상태다. 그의 말대로라면 소비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진짜 행복의 길일지도 모른다. 지금 여러분 방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정말 행복을 주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아마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반면 친구와 웃으며 보낸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은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현대사회에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우리가 지난달 친구들과 브런치를 하면서 소비주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진지해. 그냥 즐기면 되지. 한 친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이렇게 말했다. 철학 얘기하러 왔어? 우리 쇼핑 얘기하러 왔는데. 2025년 현재 소비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종종 고립되기 쉽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소비 줄이기 챌린지를 올리면 좋아요는 10개도 안 됐다. 반면 친구가 최신 명품백 사진을 올린 포스트는 좋아요 500개 넘게 받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보자. 2024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물질주의적 가치를 표현하는 게시물이 비물질주의적 가치를 표현하는 게시물보다 평균 4.7배 더 많은 참여,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 공유를 얻는다고 한다. 이건 마치 건강식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의 인기 차이와 같다. 모두가 건강한 음식이 좋다는 걸 알지만 결국 패스트푸드점에는 줄이 서 있고 건강식 레스토랑은 한산하다. 이런 역설 때문에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더 외로워진다. 소비주의를 비판하는 지능이 오히려 고립을 낳는다. 그래서 가끔은 그냥 대세에 따를까라는 유혹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수가 선택한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아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대중은 바보다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소비를 줄이려는 게 이상한 걸까? 아니면 다수가 소비주의에 빠진 게 이상한 걸까? 디지털 시대는 소비주의를 더 가속화하고 깊은 사고를 위협한다. 2025년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소비의 유혹이 시작된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SNS를 열었는데 어제 검색했던 운동화 광고가 바로 뜨는 경험. 그것도 오늘만 특가, 이 시간 후 마감이라는 문구와 함께 뜨면 갑자기 어제는 그냥 관심만 있었던 물건이 오늘은 꼭 필요한 물건이 된다. 유튜브 광고에서도 이 신발 한정판이에요 라는 문구를 보면 희소성의 원칙이 작동해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 사실 그 한정판이라는 신발이 몇만 켤레나 생산되었을 텐데 말이다. 2024년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 디지털 소비자 자유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41개국이 AI를 이용해 소비자 행동을 조작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은 이 지수에서 상위 5위 안에 든다고 하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정교한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2024년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 감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타겟 광고가 소비자의 충동 구매를 30% 늘렸다고 한다. 특히 18세에서 35세 소비자들은 AI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구매 결정이 전체 소비의 47%를 차지한다고 한다. 거의 절반의 소비가 알고리즘의 유도에 따른 거라니 무서운 통계다. 이런 환경에서 욕망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다. 마치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 가게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디지털 미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끔은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하루 동안 끄고 생활해보자.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묘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우리도 이런 소비주의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사람들은 명품 쇼핑을 위해 새벽 3시부터 줄을 선다. 대단한 열정이다. 이 가방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까? 진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세일은 1년에 한 번이야. 놓치면 인생 손해라고. 마치 우리가 무슨 중대한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한 달 뒤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놓고 보니 별로 안 쓰네. 이 가방 생각보다 무겁더라. 카드값 청구서 보고 심장마비 올 뻔했어. 심지어 이거 살 돈으로 차라리 여행 갈 걸 그랬다고 한탄했다. 그때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다. 욕망을 쫓는 게 정말 행복으로 이어질까? 잠시 만족을 주지만 곧 새로운 욕망, 새로운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사고 나서 후회한 물건이나 안 사서 다행인 물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물질적 소비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다. 유튜브 분석 플랫폼 소셜블레이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명품 언박싱 영상이 평균 100만 뷰를 넘는 반면 미니멀리즘이나
소비 비판 콘텐츠는 10만 뷰도 힘들다고 한다. 2024년 글로벌 마케팅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기업들은 GDP의 3.7%를 광고에 쓴다고 한다. 이건 교육 예산보다 높은 수치다. 매년 우리는 1인당 평균 1000개 이상의 광고 메시지에 노출된다. 하루에 3개 정도의 새로운 상품을 사라는 메시지를 받는 셈이다. 이게 사회가 소비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두는지 보여준다. 마치 우리가 소비함으로 존재한다라는 새로운 철학을 만든 것 같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회적 균형을 위해 우리도 욕망과 내면의 평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을 통해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물건 사는데 돈을 쓰는 대신 좋아하는 음악 콘서트에 가거나 철학책을 읽어보자. 2024년 유럽연합 삶의 질 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물질적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20%더 높다고 한다. 특히 음악, 독서, 자연 속 산책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를 본다. 매달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친구는 연봉이 높지 않아도 항상 행복해 보인다. 반면 고급 아파트에 사는 다른 친구는 항상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원하며 불만족스러워한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 2024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제니퍼 아커 교수팀의 연구 소비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따르면 물질적 소비가 주는 행복은 평균 2주 정도만 지속된다고 한다. 이 연구는 1,500명을 5년간 추적했는데 새 물건 구입 후 행복도가 27% 상승했지만 2주 후에는 구매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고가의 명품일수록 이 행복 반감기가 더 짧았다. 반면 여행이나 취미 활동 같은 경험적 소비의 행복은 평균 6개월까지 지속된다. 2023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15%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구매 후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증상도 나타난다. 소비주의를 쫓는 데는 심리적 편향성도 작용한다. 사회적 비교 편향성 때문에 남이 가진 걸 보면 우리도 갖고 싶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을 30분만 봐도 불만족이 44% 증가한다고 한다. 또 손실 회피 편향성 때문에 오늘만 특가라는 문구에 약해진다. 확증 편향성 때문에 사야 할 이유만 찾게 된다. 이런 편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앱에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24시간 기다리는 규칙을 정해보자. 그러면 첫날의 쇼핑 열기가 식고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비 방어 전략을 세워보세요. 아니면 쇼핑몰 앱을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5년 현재 소비주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물건을 살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자. 첫째,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광고에 현혹된 걸까? 둘째, 이걸 사면 얼마나 오래 행복할까? 셋째, 한 달 후에도 이 구매를 기뻐할까? 넷째, 이 돈으로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은 소비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2023년 테드 강연 분석에 따르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한 메시지가 5배 더 많이 공유된다고 한다. 깊은 사고를 단순한 질문으로 바꿔 실천하면 더 쉽게 소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면 무겁게 접근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하자. 우리 이번 달 소비 줄여볼까? 각자 불필요한 지출 하나씩 줄이고 한 달 후에 공유하자라며 챌린지를 제안해보자. 2024년 유튜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의가 대규모 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5배 높다고 한다. 여러분의 소통 방법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2025년 현재의 소비주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준다.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그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물질적 욕망에서 한 발짝 물러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자. 소비주의 속 외로움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